자, 이제 정책론에 관한 주제 봐야 되는데 얘가 1년에 5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요. 역시 한 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개념과 외부 효과의 문제. 시장 실패는 두 개죠. 하나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공공재 부족 문제, 두 가지 예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을 보니까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기반 시설의 부족, 개발 부담 부과 등에서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이걸 외우고만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그 예시값으로서 개발 부담금의 부과라고 하는 것에서 원인과 결과, 원인과 대책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앞에 네 가지는 원인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은 대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돈을 뜯어내는 제도,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한테 뜯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자, 그런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돈을 뜯어내는 것을 바로 개발 부담금 부과라고 해서 답은 5번을 보셨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원인 시장 실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재 부족, 그 다음에 외부 요구의 문제, 특히 부의 외부 요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자, 공공재라고 하는 것,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나서 재화의 동질성이라고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시장론 파트에서 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바로 공표되지 않는 정보는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거죠. 두 가지. 재화의 동질성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비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물론 외 요건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동질성 있어야 되고요.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개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재화는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바로 자, 고가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자, 외부 효과 바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재와 달리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옆에 좋은 시설 들어오면 수요 증가, 가격 상승하는 모습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나쁜 시설 나오게 되면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의 문제로 해결되게 된다. 그래서 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따른 보상 등을 하거나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외부 효과.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정 비용 등등등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용도 지역 이런 걸 통해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요구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제품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개발 부담금. 이에 비해서 부담금은 이런 마이너스, 자, 음의 효과를 가지는 이런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 삥을 뜯는 구조. 이걸 부담금이라고 부른다.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경제론을 엮어서 구성했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갔었죠?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1번 외부 효과 어떤 경제 활동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있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는 혜택,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외부 효과. 2번 질문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틀렸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님비 현상.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는 게 내 주변에 나쁜 시설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막는 것을 님비 현상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했고요.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다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오른편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지 그럼 어렵지 않은 주제에서 외부 효과라는 개념, 요거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쭉 나오다가 요 근래 안 나왔었고, 공공재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요 근래 한참 구성이 됐으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거 외부 효과, 중요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공공재 문제라든가 외부 효과의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된다. 의미 자체가 이거죠. 외부 효과는 아무래도 부의 외부 효과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종부세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지역의 정의가 그런 식이야.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그 다음에 공공 복리 증진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도지역이라 해서 지금 이제 기억번 오른편, 니은번 오른편, 니을번 오른편에서 답은 다시 지금 기억번 오른편,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오른편,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리을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한 사례. 28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무임승차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비배제성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공원이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공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이걸 우리가 비경합성. 그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함께 이용한다. 국가에서 공원 만들면 특정인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안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재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게 되면은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반 시장 기구에다가 의무적으로 뭘 한다고요? 공원 등을 설치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공원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앞에 필요 없는 소리고요.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틀렸다는 얘기죠. 민간에서 일단 설치를 하게 되는데, 민간에서 일단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론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들이 사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안에 각각의 답들이 다 지문 속에서 이렇게 뽑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할까 해서 아까 우리 이제
제28회 때 공공재, 바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게 지금 31회 때 예상되는 문제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나왔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주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더 체크를 해볼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죠.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마지막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렇게 세 가지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한편 공공토지 비축 문제는 두 가지 이슈죠. 바로 선매제도와 수용제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별짓는 기준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면 어떻다? 이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예시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 직접적 개입, 수용도 직접적 개입, 공영개발 직접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역시 직접적 개입, 나머지는 다 간접적 개입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부담금 제도, 우리가 아까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은 자,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에서 삥을 뜯는 거, 이에 대응해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자, 뜯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 점점점 직접적 개입 방식이라 해서 틀렸죠? 직접적 개입 방식은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래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빈도가 떨어졌는데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것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 실패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그린벨트, 도시의 문제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자, 나중에 공익사업을 할 때 원하는 공급을 목적으로 미리 땅을 사두는 제도, 공공토지 비축 제도. 자, 정부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만약에 자, 건설 업체에서 아파트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얘는 하여튼 요 근래 한 2, 3년 사이 좀 출제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하여튼 지문 속에서 직접적, 간접적.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큰일 나. 항상 뒤부터 체크해야 돼. 제가 주어서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서술로 먼저 한번 체크해봐요. 습관적으로 이 훈련이 되셔야지 실제 시험 볼 때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할때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얘기에 취해서 놓쳐버려, 쟁점을.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비축제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문제, 어려웠던 문제. 토지 비축제도 포인트,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토지 비축제도 필요성. 자, 토지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적 기능 확대는 저 소유재, 토지 공개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유 재산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공적 기능의 확대. 근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토지가 무슨 뭐 사람입니까? 공적 기능 확대가 되게 해서 하여튼 문장이 부드럽지 않다.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서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그 다음에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의 고비용 문제를 미리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답은 5번 뽑았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숙달이 돼 있어야 되고 5번은 약간 찍는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을 개별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사. 그래서 이걸 답을 뽑아냈는데 이런 문제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소함으로써 5번을 살리는 마음으로 찍게 되는 것이지, 아, 이거 틀렸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이라는 게 너무 양이 많거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관리 파트에서도 이상한 법 하나를 끌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뽑아냈던 사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개입 등에 관한 주제 이렇게 볼까요? 용도, 지역, 지부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지부제. 그래서 앞에서 논의할 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 토지의 공자, 효율적 이용,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용도, 지역은 총자 크게 4가지 그룹 21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용도, 지구라고 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해서 공법에서 한번 나왔었죠.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즉 용도 제한, 검토 용적률 높이지 않는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용도 지부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제가 감소시킬 수 있다, 오른편. 2번 질문 모르겠고요. 사적 시장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정책의 한 수단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제 필요하면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2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나머지 관계를 봐야 돼. 그래서 공법을 한다 할지라도 용도적인 정의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외울 때 1전단, 2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 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 주택 중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2번을 외워봐봤자 이건 의미가 없어. 2번을 외우자는 게 아니야. 나머지 개념을 가셔야 돼서 지금 이제 정책론 파트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 찍는다는 그런 컨셉의 문제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좀 마음에 준비해야 돼. 4개 알면 1개가 답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4개가 오히려 포인트가 되게 된다. 요거 나왔다고 해서 막 뒤지게 외운다고 해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제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의미.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4개를 알아서 나머지 1개를 찍는 방식,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자, 토지용 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용도적 지구제, 자,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해서, 아까 자, 토지 이용의 효율화, 뭐 공공복리 증진, 그다음에 법적 행정적 수단, 이런 것들 되겠고요. 토지용 규제라고 하는 거, 용도적 지구제를 달리하면 뭐가 된다? 토지용 규제의 한 내용이다.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공계획 수립제 성장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국토개혁 공부하실 때 도시공관리계획 5개가 중심이 됐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고운계획시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전 국토의 일부,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공법에서 작년에 자, 요거 쭉 써놓고 나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것을 갖고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요. 용도적 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을 제한해서 집가의 상승 하락을 결과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상업적 이런 것들은 땅값 오르게 될 테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땅값이 빠지게 될 것이다.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용도적은 크게 4개 축이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4가지를 묶어서 어떻다? 다 바로 4가지를 전체를, 자, 4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적 중에서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라. 뒤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어려웠던 주제.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래, 그냥 계속 1번, 2번, 3번, 4번은
겁나 많이 나오는 거야. 겁나 많이 나오는 주제고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해서 결국은 학개론 파트 정책론이 좀 어렵다니까요. 어려운데 결국은 4개를 알아서 한 문제를 맞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파트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요. 틀린 걸 고르셔서 약간 정책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토시 바꿔치기 하는 문제 유형. 그래서 힘들어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볼까요? 자, 보니까 이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거 문제부터 다시 가야 되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토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도시 개발 사업 등등등은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그 중에서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어떻다? 간접적 개입 방식.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된다. 2번 질문,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 개발권 자체를 어떻다? 양도하는 제도.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요. 미국 제도에 대해서. 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 부담금제 해서 아까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개발 부담금제, 그리고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을 못하게 막되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특별히 부여했던 제도,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제도에서 저에서 틀리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취지가 뭐야? 개발 부담금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표현이 비슷하니까 요걸 좀 장난을 치는 케이스. 선매라고 하는 거 바로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우선해서 어떻다?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요거 이제 오랜만에 옳게 구성을 했고요. 선매 협의할 때는 항상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많이 구성해서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 중에 하나가 선매 협의, 바로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 용도적 정할 때 이 용도적 뭘로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죠. 그래서 부동산 공포 공부하실 때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 등 관련해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야? 오지라고 해서 5년 이내 일정한 절차를 거쳤을 때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이거 쭉 설명을, 이건 이제 지금 도시개발 사업 또는 공영개발을 설명하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 적성 평가는 용도적 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등급, 어디로 정할 건가를 검토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면 뭐죠? 토지 투기적 거래가 우려가 됐을 때, 자, 바로 실수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개발과 보존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토지적성 평가제 정의가 되게 된다. 자, 구획 정리하고 이건 뭐가 된다? 바로 공영개발의 정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 개발 사업 시행으로 얻은 이익, 토지에 대해서 뜯어내는 걸 개발 부담금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정책론 영역이 되게 됩니다. 이 정책론은 공법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그냥 거저 맞추는 문제고, 공법에 관한 틀이 없게 되면 겁나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토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거. 자, 또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에서 1번 옳게 구성했고요.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 그냥 끌고 들어온 질문. 3번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해서 자,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걸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이걸
개발권 양도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어 개별 공시자 국토부장이 공시한다. 이걸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답을 뽑아냈던 거죠.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4번 좀 관련하게 뒤 보겠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또 한번 할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의 공시 체계라고 하는 거 토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기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단독주택은요, 다 단독과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여기다 다음에 뭐야?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테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이거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로 관련해서 무조건 한 문제 뽑는 영이요. 그 다음에 욕심 부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된다. 제지기라고 하는 거. 자, 제공, 지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제기 이런 거 있었고요. 자, 지금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면 이 시장 시군구청장한테 30일 내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면 국토부장관에게 30일 내 이의신청 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이슈, 표준지 공시지가로 결정 공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가 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주요한 체계로 볼 수가 있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29회 때 나왔었죠. 해서 실거래가 신고제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제고 공법,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 대상자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만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실거래가 신고제 어디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중개에서 뽑아할 때 공부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됐고요. 토초세도 폐지가 된 주제에서 니은 두 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럼 기업 디귿 두 개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논의고죠. 자, 이 문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국토부 장관 끝머리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공포발전 공부했던 주제죠. 도시계획부여관의 택지에 한해서 어쩌고 저쩌고 소유 상한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택지 소유 상한제. 그래서 29회 때 냈던 문제 다시 30회 때 한 번 더 우려먹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비축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기억하셔야 되죠. 공공토지 비축 누가 관리한다? 토지주택공사. 28회 때 나왔던 거. 그 지자체가 관리한 데서 틀리게 뽑아냈던 거 30회 때 다시 약간 바꿔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보다 기본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목리 증진, 법적, 행정적 수단 한보가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제. 자, 국토부 장관 끝머리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분조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장관, 조정 대상지역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역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도 어떻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답은 택지 소유 상한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제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용 규제 등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주택 정책 등 묶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